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모유수유 할 때 수유 쿠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저는 24년 동안 쿠션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쿠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쓰셨던 거를 어떤 엄마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솜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좀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유가 너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간 수유 쿠션을 가지고 시도를 했더니 아기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야, 쿠션의 역할이 선생님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빨려주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오전에 갔으니까 저녁 시간에서 8시에서 10시쯤에 제가 늘 사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기가 저 간 다음부터 수유를 안 하고 계속 5분 빨고 울고 5분 빨고 울고 계속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전량도 부족한 게 아니고 이유를 감지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아마 쿠션의 역할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쿠션을 바꿔보라 그랬어요. 원래 얘기하던 걸로. 그랬더니 바꿨더니 거짓말처럼 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쿠션은 대부분의 98%의 애들은 수유 쿠션이 편하면 잘하지만 어떤 아기는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원래 했던 거를 고집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늘 예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쿠션은 식탁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불편하고요. 너무 낮아도 엄마가 불편해요. 허리를 구부려야 돼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쿠션의 높이나 넓이 같은 게 잘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수유 쿠션은 언제까지 쓰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쿠션은 아기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크면 클수록 체중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쿠션이 없으면 엄마가 아기 체중을 다 실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너무 많이 힘들죠. 근데 쿠션에다가 아기를 반드시 눕혀 놓으면 아기가 크면 젖 물리는 거 한 번만 간단하게 엄마가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아기 혼자서 잘 빨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몸이 굉장히 편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생아 때도 아기 자세 같은 게 불편해서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쿠션의 역할은 크면 클수록 편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은 쿠션은 어떤 걸까요? 스펀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딱딱해야 돼요. 그리고 넓이는 13cm에서 15cm 정도 넓으면,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0cm에서 12cm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앉은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95%의 엄마들은 그 정도면 다 맞지만 한 5%의 엄마들, 앉은 키가 큰 엄마들은 한 5cm 정도 더 높은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기는 반드시 수유할 때 엄마의 유방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시범을 보이겠지만, 그래서 높이가 너무 높으면 수유를 할 수가 없고요. 너무 낮아도 힘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수유 쿠션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쿠션 가지고 시범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너무나 많은 수유 쿠션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들마다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쿠션의 종류가.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넓이는 이 정도에서 약간 1, 2cm 넓어도 되고요. 대부분 이 정도면 아기들이 100일이 넘어도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넓이면 되고요. 높이는 엄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수유 쿠션을 제가 종류별로 다 보고 있는데요. 쿠션이 이렇게 넓은 게 되게 많아요. 넓이가.
이게 이렇게 넓으면 이거는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100일이 돼도 여기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넓이가 너무 넓은 거, 그 다음에 높이가 또 너무 높은 거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보통 수유를 할 때 유방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높아버리면 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거, 높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겁고 힘들어서 엄마들이 돌리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이 이렇게 휘감아야 되죠. 휘감아야 되죠. 이렇게 휘감아야 되는데 보통 휘감는 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공간이 뜨면서 자세가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휘감 등과 이쪽이 전체적으로 휘감을 동그랗게 휘감아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착이 딱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 내려가 버려서 수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시간에는 할 것 같은데요. 모유수유, 자세 전문리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수유 자세는 요람식, 교차람식, 그 다음에 럭비공, 그 다음에 누워서 먹이는 거, 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모유수유 교육을 많이 해보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럭비공 자세거든요. 그래서 95%가 럭비공 자세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엄마들이 쓰고 있는 어떤 자세는요, 요람식 자세를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람식 자세라는 거는 내가 오른쪽 젖을 먹일 때 아기 머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람식 자세인데 이 요람식 자세가 모유수유 트러블을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요람식 자세를 못 쓰게 하고요. 아기가 요람식 자세는 뭐 2개월 말에서 한 3개월 정도 전량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아기가 아주 능숙하게 잘 빨았을 때는 요람식 자세도 편하지만 그 전에는 요람식 자세가 트러블을 잘 발생시켜요. 왜? 전물리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요람식 자세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차 요람식이 있는데 교차 요람식은 자, 아기 팔이 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먹였을 때는 요람식은 아기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교차 요람식은 팔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바꿔서 이렇게 물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럭비공 자세거든요. 럭비공 자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기가 아니고 인형이라서 조금 뻣뻣해서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쿠션의 높이가 높으면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엄마 유방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타올 같은 거 하나 개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팔을 이렇게 써서 되게 힘드시고요. 등 밑으로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편하세요. 그리고 누워서 먹이는 거는 시생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전량이 확보되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너무 힘들 때는 누워서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누워서 먹이를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요람식, 교차람식, 그 다음에 럭비공 자세를 시범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럭비공을 하다가 그냥 교차요람식으로 쿠션만 돌려서 이렇게 먹이는 방법도 있죠. 예. 자세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어떤 질문을 또 많이 하시냐면 뭐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입이 K자로 벌어져야 된다.
유륜을 가득 물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유륜을 가득 물리라는데 아기가 입을 크게 안 벌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유륜의 사이즈가 엄마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엄마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면 애기 어떻게 입을 다 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유륜은 덜 물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래쪽 유륜을 다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유륜을 물려줄 때 자, 여기를 받쳐준 상태에서 애기 입이 유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려도 잘 못하고요. 실제로 가정방문을 해서 엄마들한테 제대로 알려드려도 첫 번째 가정방문 하고 나면 선생님 잘 안 돼요가 98%예요. 그래서 이틀 3일을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게 한 다음에 가서 손을 놓고 자, 엄마 혼자 해보라 그러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교정을 해주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젖 물리는 거는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실제로 내 아기를 데리고 수유 쿠션을 제대로 하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꼭 내 집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소파의 높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서 일단은 자기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정에서 했다가 집에 가니까 안 된다는 엄마도 있죠.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내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